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좀 졸려요? 졸리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솔직히. 네. 졸리면 어려운 거 할까요? 쉬운 거 할까요? 어려운 거? 잠이 확 깨게? 와, 저거 뭐야? 괴물이다. 이런 어려운 거 할까요? 쉬운 거 할까요? 아니, 두 가지 선택을 하라고 해요. 어렵게 갈까? 쉽게 갈까? 선택하려고 해요. 자, 어렵게 갑시다 하고 손 한번 들어봐요. 잠이 확 깨게. 쉽게 갑시다. 미디움으로 가자고? 우리 식당 아니야 이거. 중간이 없어 여기. 중간으로 가자고? 쉽게 가자고? 쉽게 가고 어렵게 갈까요? 스텝을 할까요? 오케이. 쉽게 가는 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어렵게 가는 건 선생님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책에 관계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책에 관계없이 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좋아요. 실은. 왜? 흐름을 잡는 거예요. 특히 조선 중기부터 사하부터 붕당 한국까지 갈 때는 흐름을 잡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여러분 실력을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그걸 먼저 쫙 할 테니까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 여기 책을 보면서 갈게요. 아셨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공부할 게 큰 틀을 먼저 한번 잡아보자고요. 큰 틀 잡고 그 다음에 디테일 부분에 책으로 가자고요. 대신에 잠들 확 깨시고요. 네, 잠들 깨시고 판사 안 하셔도 돼요. 보세요. 그냥 판사를 쭉 할 테니까 나중에 필요하다 싶으면 나중에 사진 찍어서 나중에 집에 가서 노트 정리하시면 돼요. 안 지울 테니까 쭉. 원래 실은 저 칠판 다 써야 돼. 실은. 왜? 조선시대 전체를 다 적어야 돼. 실은 저희도 다 적었으면 쓰겠어요. 끝에까지. 욕심인데 글씨를 최대한 적게 한번 적어야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붕당에서 한국, 그 다음에 영정조, 세도정치, 흥선대원과의 쭉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흐름을 먼저 쭉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세요. 그리고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당이 오기 전에 우리가 앞전 시간에 했던 게 하나 있죠. 사하죠. 사하입니다. 자, 사하 순서 한번 가볼까요? 무갑, 기울입니다.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입니다. 내용 봅니다. 무오사와입니다. 정통성 10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통성 10입니다. 사자성어? 사자성 한번 얘기해봐요.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아까 계속 읽으라 했던 거 있잖아요. 조의제문이잖아요. 조의제문 사건이 걸려있잖아요. 즉 당신은 할아버지 때 수양대군이 단정을 죽이지 않았다면 당신은 왕이 될 수 없는 이치다. 이게 무오사 정통성 10이 걸려있다고요. 그게 김종직과 김일성 같은 살인 세력이 피해를 입었다고요.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에서 나타나는 게 갑자사하고요. 기묘사, 기묘한 조광조 등장해서 개혁정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완성하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실패하고 말았죠. 그렇죠? 을사사, 대윤과 소윤의 왕이 다툼 싸움이에요. 결과적으로 처음에 대윤이 소윤을 압박, 다시 소윤이 대윤을 압박시켜서 권력을 독점하게 됐다. 이해 가셨죠? 이게 무오사, 갑자사, 기묘사, 을사사예요. 자, 보겠습니다. 선조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오사, 기묘사, 을사사에 누가 승리한 것 같아요? 우리? 자, 선조 때부터는 이제 살인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붕당을 시작할 거거든요. 자, 무오사, 갑자사, 기묘사 사하 시기에 훈구가 승리했습니까? 살인이 승리했습니까? 빨리 얘기해봐요. 자, 말해 골라면 훈구가 승리했다 손 한번 들어주시죠. 내리시고 살인이 승리했다 손 들어보시죠. 네. 손 안 드신 분은요? 에라 모르겠다. 네, 에라 모르겠다. 훈구가 승리합니다. 근데 16세기 누가 정권을 잡습니까? 살인이 정권을 잡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15와 16이 충돌했는데 15세기 훈구 세력이 승리했어. 근데 16세기는 살인이 권력을 잡았어. 도대체 왜? 이유를 설명해야지. 훈구 세력은 뭐예요? 자연도태예요. 이때 연령대가 50대 중후반이에요. 네, 2, 3년 사이에 싹 다 죽어버렸어. 자연스럽게 자연도태가 되고 16세기는 살인이라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됐어요. 이해 가셨죠?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무갑, 기울, 사하 결과 훈구와 살인이 싸웠습니다. 그죠? 자, 누가 승리했다고요? 훈구 세력이 마지막에 승리했다고요.
그런데 16세기는 사림이 권력을 잡은다고요. 그럼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건 결과적으로 봤더니 이것은 홍구 세력이 자연 도태됐다는 뜻이에요. 16세기 선조 때부터 이제 붕당이 출발합니다. 이제 붕당 내부는 뭐죠? 붕당이라는 건 16세기 사림 내부의 분열이에요. 사림 내부의 분열이 시작됐다. 붕당 갑니다. 선조 때부터 붕당이 시작됩니다. 동인하고 서인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동인과 서인이 등장합니다. 붕당이 선조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동인의 김효원 갑니다. 심의견 갑니다. 듣기만 하세요. 적지 마시고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적은다 해서 이해가는 것도 아니니까 열심히 들으시면 더 낫습니다. 김효원과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같은 붕당에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싸우는 자리가 있습니다. 2조 전랑직 때문에 싸웁니다. 2조 전랑은 오품에 해당되는 정랑과 육품의 자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금년 국가직 기출문제입니다. 국가직 기출문제요. 수업 시간에 어느 선생님마다 다 하는 내용이에요. 2조 전랑직 자리를 써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조선 사대부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2조 전랑이 인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2조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의정부의 품신이 되고 다시 왕에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결재가 떨어져요. 막대한 권한을 가진 자리가 인사권이에요. 인사권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없잖아요. 공직사에서. 그죠? 병권과 인사권 쥐고 있는 거죠. 2조 전랑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자, 먼저 심의에 먼저 첫 번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한 번씩만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는 과거 시험에 급제자만이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굉장히 막강한 자리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사림의 정보가, 사림들에 대한 정보가 총 집결되는 장소이기도 해요. 2조 전랑직. 봐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어느 시대나 정보를 가진 자는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정보를 가지고 있죠.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세 번째, 이 세력과는 요거 가지고 싸웁니다. 애척 세력 척결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싸웁니다. 애척 세력 척결 문제 싸웁니다. 자, 심의겸이 한 번 했다면 반대로 이 자리를 동일에게 넘겨줘야 돼. 동일에 한번 넘겨줘야 돼. 그런데 심의겸이 욕심이 나는 거야. 에이,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야. 세 번 할 수가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이제 넘겨주는 거야. 김효원의 자리에 이렇게 딱 차지하게 되는 거야. 김효원의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 쭉 됐는데 심의겸의 동생인 심충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심충겸이 과거 급제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제 심의겸의 동생이에요. 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인데 이 사람한테 자리를 넘겨줘야 돼. 그래서 김효원이 너도 한 번 더 했잖아. 씨, 나도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한 번 더 해. 왜? 나도 한 번 더 해야지. 너도 한 번 더 있으니까. 예, 서로 이 자리를 가지고 싸워. 이렇게. 심충겸이 자리 주지 않는 거죠. 김효원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척 세력을 척결하겠다. 심의겸은 누구냐면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명종 아시죠? 예, 명종비의 오빠예요. 명종비의 오빠야. 심씨가요. 애척 세력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심의가 뭐라 그래? 무슨 애척이야. 나 과거 시험 보고 들어온 사람이야. 급제한 사람이야. 서로 이거 가지고 싸워. 투닥투닥 싸우는 거야.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붕당이 출발해섰다는 뜻이에요. 이건 아주 전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야. 동인, 서인이 쪼개진 이유가 뭐냐? 같은 사림이 붕당으로 쪼개진 이유가 뭐냐? 첫 번째, 2조 전랑직 자리, 막강한 인사권 자리, 정보도 총 직결되는 자리, 그 다음에 애척세력을 척결하자는 이런 명분하에서. 근데 서인이라고 했던 이유는 경복궁에서 서쪽 방향에 주로 사는 애들. 얘들은요, 동쪽 북양에서 주로 사는 애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시 동인이 또다시 붕당합니다. 동인이 다시 붕당합니다. 남인과 북인으로 다시 붕당이 이루어집니다. 남인과 북인 다시 이루어집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정열입 모반 사건입니다.
정예립. 정예립 보겠습니다. 정예립은 원래 전주 사람입니다. 전라북도 전주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정예립은 원래 쭉 내려보면 율곡 이이가 천간 인물이에요. 정예립 과거시험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누가요? 정예립이요. 원래 그래서 이이가 천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 괜찮아요. 쓸만해요. 관직 하나 주세요. 천간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정예립은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될까? 율곡 이익에 충성을 해야 되겠지. 정예립이 서인에 한번 가봤어요. 생활해보니까 별로 배울 게 없어. 할 게 없어. 요즘 말로 해서 탈당을 한다고, 이 사람이. 정예립이.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디로 간 거야? 동인으로 넘어간 거야. 정예립이. 갑자기 동인이 된 거야. 자, 그렇다면 이게 제자들 꽤 많죠? 이 제자들이 정예립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주 똑같게 생각하지. 너씨 한번 걸려,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 한번 걸려봐. 이렇게 돼 있죠. 두고 봐. 그 하필 정예립이 걸렸어요. 진짜로 걸렸어요. 서인들 손에 걸렸어요. 자, 정예립이 사사건건 선조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이유는 보통의 신하들이 왕과 얘기할 때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전하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유일하게 정예립은 고개 빳빳이 들고 왕에 직접 맞짱을 터. 여기 속된 말로 맞짱을 터. 아니되옵니다. 무조건 아니되옵니다. 정예립. 그만큼 정예립이 좋게 평가하면 심지가 굳은 사람이고 시대를 너무 빨리 태어났어. 정예립. 이 사람 주장한 게 한번 봐보세요. 세상은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공물이야. 공적인 물건이라는 뜻이야. 근데 어찌하여 이거 모두 다 왕의 땅이라고 얘기합니까? 안토 사상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물이에요. 이거 21세기에 20세기에 태어날 인물이야. 잘못 태어났지. 벌써 400~500년 전에 태어난 인물이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 계속 사사건과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관직을 버려요. 그리고 낙향을 해요. 전주로 돌아가요. 그리고 전주 옆에 전라북도 진안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죽도에 들어가게 돼요. 전라북도 진안에 죽도란 섬은 아닙니다. 섬처럼 돼 있다 해서 죽도자, 섬도자가 붙어 있어요. 여기서 뭘 하냐면 사병을 양성해요. 사병을 양성하고 이때 전라북도 이쪽 지역으로 애구들이 침범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이때 전라도 관군을 도와서 의병을 격퇴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전라도 관군과 함께 힘을 쌓아서 표창장도 받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표창장도 받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서인들을 배신하고 나갔던 이 사람이잖아요. 그 서인들이 이걸 적발하게 돼요. 뭘 적발합니까? 사병을 양성한 것. 사병을 양성하고 군을 이동하는 것은 전부 다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이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역모가 되는 거예요. 역모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누군가가 정예립의 모반 사건을 고자질해야 돼. 그래야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고변이라고 불러요. 고변. 고변은 항상 어떻게 해요? 자기 측근에서 항상 알아요. 아니 상대방을 모르는데 고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측근에 있는 누군가가 꼬드기는 거야. 야, 신고해. 이렇게 한다. 그래서 고변을 하는 거야. 그 고변의 결과 이 사건이 결과적으로 정예립 역모 사건으로 뻥 터져요. 이때 서인의 대표 인사였던 정철이 이 사건의 추국장의 대표로 와요. 이건 역모 사건이잖아요. 의금부로 압송된다는 뜻이에요. 의금부는 그냥 압송해서 조서만 꾸미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저기 찢어서 고문하는 자리예요. 의금부 가면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의금부의 추국장에, 이 사건의 추국장에 서인의 정철이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고 나섰어요. 어느 누구도 원하지를 않아요. 왜? 이건 본인에게 언젠가는 피해가 돌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정철의 제자들이 반대해요. 스스로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절대로. 근데 본인이 하겠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 정철이, 자 보시죠. 정예립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잡아다가 고문을 가하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렇다면 정예립이 자기가 역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직접 와가지고
해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올라오면 되는 거잖아. 의금부에 올라오면 되는 거잖아. 근데 올라오지 않고 자기 큰아들과 함께 자결을 해버렸어. 무책임하죠. 아니, 자기 죽음 하나가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때 자 봐봐요. 동인들 다 죽어요. 동인들 여기는요. 영남 동인 일부하고요. 이때 당시 호남 사람들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동인이었어요. 그럼 호남 사람들은 정예를 다 알아요. 한 번쯤 다 가서 밥도 같이 먹고 문안 인사 다 했던 사람이에요. 왜?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때 호남 유생들이 전부 다 죽어요. 그 다음에 경남 동인 세상도 이 사람도 죽게 돼요. 이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영모사건 중에 최다 사망자가 발생해요. 정예를 모반 사건.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하죠. 정철은요, 호남선을 많이 죽여가지고 호남백정이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호남백정이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아까 정철의 삼위인곡, 송미인곡 기억나시죠? 이 사람이 호남에 담양을 고향으로 두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태어난 것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지만 자기 부계 쪽이 이제 이쪽 고향인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송강정철이 호남의 스승들을 모시고 또 있어요. 그런 사람이 호남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호남백정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만큼 정철 우리 역사 이미지가 안 좋아요. 왜냐면 그걸 따라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거예요. 이게 정예리 모반 사건이에요. 자, 이 계기로 인해서 남인과 북인들 쪼개, 잘 봐봐요. 왜 쪼개는지 보겠습니다. 자, 정예리 모반은 이걸 모반이라고 봅니까? 모반이 아니라고 봅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이 틀리죠? 다 다르죠? 영모 같은데요? 국법을 위반했으니까. 아니, 표창장까지 받았으니까 영모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나눠줄 거고, 생각이 다 다르니까. 자, 봐봐요. 영모라고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지, 영모니까. 이 사람들이 북인을 강경파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영모라고 아닌 사람이 있겠지. 아, 이거 영모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라 그래요? 남인을 온건파라고. 애우기 좋아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남쪽 사람이 온순합니까? 저기 에미나 북쪽 애들이 강경합니까? 내래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어. 이들 살벌하잖아. 말 자체가 벌써 살벌하잖아. 그죠? 애우기 좋죠? 북쪽 애들이 뭐예요? 강경파고, 우리 남쪽 애들은요? 온건하다니까. 무슨 미사일 쏴도 무서워요. 쏘지 마세요. 이러잖아, 우리는. 저희도 어떻게 해요? 무섭잖아요. 야, 미사일 한 서너 발 더 쏴줄까? 뭐 이러잖아요. 네. 자, 결국은 뭐죠? 이렇게 나뉘어지는 이유는 뭐죠? 강경파, 온건파 나눠지는 것은 처벌 문제예요. 어떤 처벌을 하냐에 따라서 처벌 문제 때문에 붕당이 생긴다는 거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자, 결국 강경파의 손을 들어서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쪼개진 원인 봅니다. 다시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정예리 모반 사건 하나 하고요. 정철의 건저희 사건 가겠습니다. 정철의 건저희 사건. 자, 정철은 아시겠죠? 우리 송강 정철은 건저희란 세자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 세자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 임진왜란을 겪었죠. 선조가 어디까지 도망갔다 왔죠. 의주까지 도망갔다 왔죠. 겨우겨우 다시 왕권 유지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왕세자가 이미 임진왜란 중에 결정이 됐죠. 광해군으로. 그죠? 그죠? 왜? 그 역할을 했으니까. 자, 이렇게 했어요. 정철이 이 사건을 계기로 자의정 자리에 올랐어요. 넘버 2의 자리에 오른 거야.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할 때 넘버 2가 된 거야. 하루아침에. 왜? 이 사건을 해결했기 때문에. 자, 자의정이 된 이유는 뭘까요? 이 역할이에요. 자의정이 되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꼭 왕에게 시무책을 하나 건의해야 돼. 시무책을 갖다가. 그래서 시무책을 영의정하고 그 다음에 우의정. 자, 영의정 이산해 대감, 우의정 유성룡 대감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게 돼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요, 동인이에요. 정철은요, 서인이에요. 자, 서인 정철이, 자, 이산해하고 유성룡을 술자리에 밖으로 모셔요. 자, 내가 내일 아침에 입궐에서 왕에게 시무책을 하나 얘기해야 되겠는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생각해 둔 게 있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세자 자리가 비어있지 않나요? 그렇죠. 누구를 하시려고요? 아무래도 임진왜란 때 수습하는 거에 강해군이 제일 낫지 않나요? 왕자 중에서도. 임해군은 약간 또라이고
강해공을 하는 게 낫겠어요. 강해공을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강해공을 결정한 거야. 그래, 아침에 조문을 가야 될 거 아니야. 자, 왕을 만났어요. 선조를 만났어요. 강해공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때 이산에는 병명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아요. 예, 정치사건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성룡을 가요. 같이 앉아있어요. 강해군을 얘기해요. 정철이. 그랬더니 유성룡이 옆에 딱 보니까 왕이 얼굴색이 하얘져. 별로 색깔이 안 좋아. 아무도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보죠, 왕이. 유대감도 그리 생각하시오.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 이렇게. 왜? 눈치 되게 빠르죠, 유성룡이 또. 우리 왕의 나이, 전하의 나이 보령하여 나이가 어려. 새로운 장가를 가서 왕비를 얻어서 거기에 낳은 자식을 정비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왕으로 하는 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젊지 아직은? 그때 나이가 50이야. 예, 조선시대 왕의 수명이 45세 플러스 많았어요. 평균 수명이. 50이면 내일 죽어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무슨 새 장가를 가겠다고. 결과적으로 유성룡의 말을 따르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 정체는 뭐가 되는 거야? 개심죄가 되겠지. 그지? 개심죄로 해서 어떻게 해요? 유배길이 간다고. 그래서 유배가 쓴 책이 뭐예요, 여러분? 삼위인곡이잖아요. 나는 왕을 아직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연인들의 사랑을 빗대어서 쓰고 있잖아요. 송미인고가 있었잖아요. 네. 나는 아무 죄 없다. 어떤 놈의 새끼들이 농간질했다는 거야? 여기 붕당인 동인 애들이 정예립 사건에 대해서 나에게 보복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삼위인곡, 송미인곡이 됩니다. 보시면. 자, 얘기 가셨죠? 이산에도 아셔야 되고, 이산에도 아셔야 되고, 유성룡도 아셔야 되고, 정철 사건도 아셔야 되고. 자, 이게 동인이 남인, 북인으로 나뉘어진 원인이다. 다시 서인 갑니다. 자, 좀 좁아서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노론과 소론으로 쪼개집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신왕국입니다. 여기는 숙종때입니다. 서인이었던 송시열이 남인인 허적을 몰아내는, 축출하는 세력이. 일명 같은 말로 우리는 유학사건이랍니다. 기름 유자입니다. 기름 발라놓은 천막에, 요즘 좀 텐트예요. 텐트는요, 이 유학은요, 요즘 말로 텐트죠. 우리가 등산 갈 때 쓰는 텐트 있잖아요. 예전에는 기술 발달이 안 돼서 전부 다 기름을 발라놨어요. 물과 기름의 원리를 따라서 비가 오게 되면 흘러내리게끔 만든 원리예요. 이건 왕실하고요, 군사용어로 쓰게 되어 있고요, 왕의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남인의 영수 허적이 할아버지가 살아 계세요. 예전에 막 결혼을 빨리 하던 시절이니까 할아버지 살아 계셔요. 3대가 같이 살아요. 허적이 할아버지 시호를 받는 날이에요. 숙종임금이 남인의 영수 허적의 할아버지에게 시호를 준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우리 보통 충무공, 이수진 하잖아요. 그런 호를 받았다고요. 문인으로서 문자가 들어가는 호를 받은 거 영광인 거예요. 자기 집에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자기 집 잔치를 벌리면 어떻게 해요? 남인들이 엄청나게 올 거 아니야. 축하합니다. 우리 조부님께서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 조문을 얻고 하거든. 남인들이 다 모였어요. 남인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 되는 거야? 남인 세상처럼 비친다는 거예요. 누구 눈에 봤을 때? 숙종 임금 눈에 봤을 때. 그런데 이때 비가 엄청 온 거야. 지금처럼 우리가 무슨 홀을 하나, 호텔을 빌린다든가 에딩홀을 하나 빌려다가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한옥집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해야 돼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집에 다 수용할 수 없잖아요. 인원이 많아지면. 그래서 영의정 정도 되기 때문에 궁궐에서 쓰는 텐트를 갖다가 왕의 허가받지 않고 텐트를 이미 사용해버린 거야. 밖에 내다봐도 숙종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오거든. 불러 애들. 야,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오늘 허적대감 집에 잔치 있을 텐데
야, 텐트 좀 갖다 쓰라고 그래. 이랬더니 눈치 없는 사람들이 전하 이미 가져갔습니다. 왕허가를 받지 않고 쓴 거에 대해서 숙정이 대발노발해야 그래. 대발노발해야 돼.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된 거죠? 영모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숙정 왜 이럴까요? 영의 정도는 되는데 나중에 쓰고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분거리다 시간이 없어서 밑에 애들 시켜서 그냥 갖다 썼습니다. 그렇다 반납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영모로 몰아야 됩니까? 영모가 아닙니까? 또야. 이게 이제 뭐 해야 되죠? 체벌 문제 또 걸려있다고. 체벌 문제가. 자, 봐요. 어떤 사람이 강경할까요? 노론이란 말은 나이를 연세가 많이 드시면 40대,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노론이에요. 20, 30대. 이게 뭐죠? 온건파들이에요. 자, 노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송시열 같은 영모입니다. 영모로 죽여야 됩니다. 소론, 윤중 같은 사람은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영의 정도는 텐트 하나 갖다가 영모로 사람을 죽여요. 말이 됩니까? 서로 싸워.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노론과 소론으로 쪼개졌다고. 이걸 뭐라 불러요? 경신한국 또는 유학사건. 그럼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해서 경신대출척이란 말을 써요. 여러 가지 단어를 써요. 경신대출척, 경신한국, 유학사건 이렇게 써봐요. 이걸 계기로 노론과 소론으로 송시열과 그 송시열의 제자가 찢어져 있죠. 제자 찢어진 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해니십입니다. 동네 이름이에요. 해덕과 이성입니다. 두 문법책입니다. 이성으로 읽어주세요. 우리 고속도로 가다 보면 해덕 분기점이라는 게 나와요. 충청도 쭉 가다 보면 해덕과 이성의 송시열과 그의 제자 윤증이 싸워요. 스승과 제자, 사제제 간에 싸워요. 윤중의 아버지는 윤선거. 윤선과 송시열은 막역한 사이. 자기 친구의 아들을 가르쳐. 송시열이. 제자예요. 윤중이에요. 근데 윤중이 스스로 가르침을 받는 윤선거가 사망하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송시열에게 묘비명, 묘갈명을 하나 좀 써주세요. 부탁할 수 있지, 스승에게. 본인 아버지 글을 자기가 쓰기는 좀 그렇잖아. 그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이거 쓸 수 없잖아요. 용배천가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지? 최소한도 우리가 조선의 왕조 정도 돼야 용배천가를 적지. 이 사람도 용배천가 적을 수 없어. 스승 글자 하나 써주세요. 오, 써주지? 써줬어요. 윤중이 열어봤네요. 너희 아버지는 요약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세 글자로. 개땡땡이에요. 에이, 스승이 왜 그러세요? 장난하지 말고 다시 써주세요. 그래도 너희 아버지는 개땡땡. 스승이 써준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아이, 왜 그러세요? 윤중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사자의 명예훼손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돌아가신 분 어떻게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계기로 해서 송시열과 윤중이 스승과 제자 간에 나눠지게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친구지간이긴 하지만 예전 병난 때 윤선거가 강화도에 먼저 가서 왕이 강화도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먼저 선점을 해야 할, 청소도 하고 자리 정리하고 다 해야 되는 이 역할을 해 갔어요. 근데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미 점거를 당했어요. 그래서 얘들이 겨우겨우 탈출해서 생명부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송시열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자결해야 한다는 얘기야. 신하된 자로서. 자결하지 않고 살아있고 지금까지 살아있던 것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야.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송시열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난 네 아버지 이렇게 욕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노론과 소론으로. 그러니까 송시열 계열과 윤중 계열로 나눠지게 됐어요.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강경파와 원건파로. 좀 이해가셨어요? 자, 크게 잡아보세요. 동서남북 노소 이렇게 잡아보세요. 자, 좀 생각해봐. 동서남북 노소. 별거 아니야. 4개 붕당이 만들어지죠. 동서남북 노소.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서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붕당에 대한 이해, 붕당에 대한 흐름 잡으시면 돼요. 됐죠? 자, 다시 가봅니다. 자, 선조부터 해서 붕당이 시작되는 겁니다. 강해군 가겠습니다. 안 지울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래서 활용하시면 돼요. 설명만 좀 들었으면 돼요.
강해군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죠, 여러분? 국외 중립외교 정책이죠. 국외 중립외교 정책입니다. 국외 중립. 누구를 파견합니까? 강홍립을 파견하죠. 강홍립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네. 실패했습니다. 강해군이 실정을 한 게 있죠. 실패한 정책이 있죠. 폐모 살제가 있죠.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작은 어머니께 폐모, 작은 어머니를 폐하고, 즉 작은 어머니를 앞으로 정치하지 마세요. 궁궐에다 유폐시켰어요. 그 경비 세웠어요. 나오지 마세요. 정치하지 마세요. 살제, 자기 동생, 이복 동생을 죽였다고요. 영창대군을 죽였다고요. 이 원인이 뭐가 되는 거죠? 인조 반정의 원인이 폐모살제. 폐모살제. 그 다음에 국외중립이죠. 왜? 우리는 명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나라가 망하는 나라를 새로 살렸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즉 제조 지은의 은혜를 저버렸다. 우린 임시할 때 쫄딱 망했다. 명예 도움이 없었다면. 그래서 그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 제조 지은의 이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그래서 인조 반정을 통해서 강해군을 몰아내겠다. 강해군 정권은 북인 정권입니다. 북인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대북과 소북으로. 대북과 소북으로 나눠집니다. 대북은 강해군을 추존하는 애들이고요. 여기는 영창대군을, 근데 강해군 영창대군을 죽여버렸다. 그러다 보니 강해군 시기에는 모두 다 대북 정권이 권력을 독점해버렸어. 인사 전횡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반대인 서인들이 불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강해군은 훗날 인조가 되는 인조의 동생을 역모로 몰아 죽여요. 누가요? 강해군이요. 자, 두 번째. 훗날 왕이 되는 인조의 동생을 역모로 몰아 죽여요. 이 결과 인조의 아버지께서 합병으로 돌아가세요. 대부분의 우리 조선시대 역모 사건이 발생되면 신하들이 세자 누군가를 갖다가 옹립해서 왕을 만드는 체제인데, 희한하게 인조는 본인이 직접 주동이 되어서 역모를 실행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인조가 직접 군사를 모으고 직접 경복궁에 들어가서 강해군을 제거하고 왕위를 빼앗아요. 이게 인조 반정이에요. 인조 반정은 서인 정권의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서인 정권에 터져 나온 사건 봐야 됩니다. 후금, 그 다음에 청, 이런 나라들 기억나셔야 됩니다. 후금과 청에 관련된 부분. 자, 가장 많이 터져 나온 사건이 청이죠. 청나라.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뭘 요구합니까?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자기가 군주가 되고 우리 신하 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 받아들이지 않죠. 왜? 군신 관계는 이미 명나라가 가지고 있어요. 군주를 둘 섬길 수는 없어요. 불사의군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거부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으로 이미 이 시기에는 주전파와 주화파가 싸우고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이쪽으로. 이게 통보가 되죠. 누구에게? 청나라에게 통보가 된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쟁을 하려치면 최소한도 5개월, 6개월 정도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청나라 애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몇 달 정도 준비하면 우리도 그 기간 동안만큼 전쟁을 준비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얘들이 10여일 만에 압록강하고 두만강을 건너버렸어. 우리 아무 준비 안 돼 있어. 우리 운동선수들이 싸우려면, 격투기 선수들이 싸우려면 링에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충분히 준비가 되고 올라가야 되겠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 올라가면 어떻게 100% 즐겁죠. 네.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은 갑작스럽게 내려온 천군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어디로 피신 갑니까? 강화도로 가야 됐잖아요. 그죠? 근데 강화도가 길이 막혔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후금 때 이갈의 난이 발생하죠. 서울이 함락당하고 인조임금 공주까지 피난 갈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죠. 다행히 이갈의 난은 제압됐어요. 근데 이갈의 난에 잔당애들이 후금에 가가지고 고자질을 다 했어요. 무슨 고자질을 했을까요? 특히 군사에 대한 정보가 전부 다 넘어가 버렸어요. 군사에 대한 정보가 다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가 또 있어요. 실상은 너희들에게 우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너희들을 적대시하고 명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떠받드는 것이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 불러요? 친명, 배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명, 배금 정책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명, 배금 정책 펼치고 있다고. 고자를 다 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런 사건, 후금이 들어온 두 번째 원인은 모문용 사건이죠. 모문용 사건. 모문용은 중국 명나라 사람인데, 봐봐요. 자, 이게 명나라입니다. 잘 그리는데, 명나라. 여기가 지금 현재 후금 애들이에요. 후금 애들이 요동을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조선이에요. 그럼 후금 애들이 우리 조선에게 요구하는 건 뭐죠? 너희들 손 안 댈 테니까 너희들은 명과 관계를 무시하고 그대로 가만히만 있어. 웅크리고만 있어. 꼼짝하지 마. 왜? 이들이 내려오면 우리 올라갈 거잖아요. 이걸 막는 거잖아요. 왜? 두 나라의 작전이 그거니까. 이미 알고 있죠. 모문용을 여기 파견합니다. 명나라는 평양에다가. 평양에 모문용이 파견돼요. 조선에서 정부가 난리가 났지. 왜? 평양이 전쟁터가 될 수 있잖아요. 전혀 우리와 전쟁 관계없잖아요. 후금하고 명나라의 싸움에 명나라의 장군인 모문용이 평양에 주둔하게 된다면 평양에 있는 모문용을 공격하기 위해서 후금 애들이 다 들어오게 된다면 이쪽 오는 길 자체가 다 쑥대밭이 된다는 거야. 우리는 전쟁터를 빌려주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국가에서 조정에서 급하게 파견됩니다. 모문용을 만나서 제발 떠나세요. 우리나라. 떠나세요. 모문용 야씨 너 임진한테 기억 안 나? 우리가 너희들 다 도와준 것들 뭐 이런 게 이게 하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설득해서 여기 나갑니다. 평양 앞에 가도라는 섬에 몰아내요. 이쪽은 가서 계세요. 좀 제발 싸우더라도 이 섬만 전쟁터가 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사건으로 터진 사건들이 후금과 관련돼. 이때 모든 정보들이 다 빠져나갔어. 다 빠져나갔어. 이때 강화도로 가려고 했지만 이미 길이 차단됐어. 이미 청군들이 다 자리를 점령하고 있다고. 그래서 인조하고 그 다음에 소현세자 일행들이 전부 다 발길을 돌려서 다시 어디로 가요? 이제 여러분 영화에 나왔던 이병헌이 나왔던 작년에 영화 나왔잖아요. 이거 남한산소로 가지. 이제 남한산소가 며칠간 버텨요? 한 50여일을 버티잖아요. 버텨 못 버티고 어떻게 항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가서 맹약식을 합니까? 송파구 삼전도에 가서. 송파구 삼전도에 가가지고 맹약식을 하잖아요. 삼도 구급에 맹약식을 하잖아요. 3번 인사하고 머리를 3번 머리에다 쥐어박고 또 일어나서 한 번 인사하고 또 머리를 3번 또 박고 총 9번의 절을 맹약식, 즉 이네들 나라의 군신간 관계를 이렇게 맺어요. 이런 맹약식을 하거든요. 이게 인조 때 챙피스론이죠. 이때 이제 인질이 잡혀간 사람들 있죠. 왕자 2명이 가죠. 소현세자, 복림대군. 소현세자, 복림대군 같은 사람이 전부 다 인질로 갑니다. 다시 보자 한강수야, 가노라 삼각사나, 김상헌님 같은 사람들
즉 주전파의 대표인 김상원도 인질로 끌려가죠. 자, 다시 보자 한강수야. 다시 보자 한강수야. 뭐 언제 다시 보려나 북한산하, 북한산 같은 거 거기는 삼각산이라고 부르죠. 이런 시를 넘기고 왔죠. 네. 다 이때 시기를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삼학사, 윤집, 홍익환, 오달재 같은 사람들, 윤집, 홍익환, 오달재 같은 사람 전부 다 인질로 갑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창피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던 사실 인조 때 다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제가 안 하고 싶은 왕들이 지금 2명이나 나왔어요. 지금. 선조, 제일 제가 싫어해요. 그 다음에요, 인조, 제일 싫어하는 왕들이에요. 나라를 엉망진창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인조 때까지 공간이 지금 어디까지 잡혀있는지 모르겠네. 네. 그 다음에 효종 가야 되는데 효종은 잠시 쉬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인조까지만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